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하고 9.3 수직 단진동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이제 수직 단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이제 명칭을 좀 붙인 거긴 한데요. 단진동은 단진동인데 연직 방향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진동을, 그러니까 결국은 그 탄성력에 의한 물체의 진동이긴 한데 연직 방향이기 때문에 그냥 수직 단진동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상황은 간단합니다. 똑같이 용수철에 물체를 매달아 가지고 진동시키는 거긴 한데 우리가 매끄러운 면을 가정하고 문제를 푸는 수평 단진동에와는 달리 얘는 중력이 개입하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게 더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단진동의 상황에 적합한 이유가 사실은 수평면이 매끄러운 마찰면일 리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단진동을 경험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가장 좋은 예는 수직 단진동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용수철을 수직으로 매달고 물체를 매달아 가지고 진동시키면 그게 여러분들이 역시 단진동을 한다는 걸 알면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매끄러운 수평면에서의 진동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비슷한 점도 있고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각진동수나 주기는 전혀 달라지지 않고요. 수직 단진동이든 수평면에서의 단진동이든요. 그런데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진동의 중심점이 좀 달라지고요. 진동의 중심점이 이제 수평면에서는 자연 길이가 용수철이 자연 길이일 때가 진동 중심일 건데 이게 여러분들 연직면상에서의 수직 단진동은 힘 평형점이 진동 중심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은 오히려 조금 더 쉽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림의 상황부터 볼게요. 용수철을 매달아 가지고 길이 L인 용수철을 그냥 수직으로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이 용수철에다가 물체 M을 매달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물체 M을 손으로 이렇게 받치고 손을 점점 아래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바닥을 따라서 얘가 늘어나게 될 건데 왜냐하면 중력이 있는데 탄성력은 전혀 없는 상태였으니까 점점 늘면서 탄성력이 늘어나게 될 건데 그게 어느 순간이 되면 평형이 될 거냐면 KA하고 MG가 같아지는 순간이 평형을 이룰 때겠죠. 그때까지 늘어날 겁니다. 서서히 손을 내리면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이 A라고 하는 것이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냐면 K분의 MG에 해당하는 길이 값임을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길이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일종의 K 값과 M 값이 주어지면 상수기 때문에 그냥 A로 취급한 겁니다. 길이 차원이지만 A라고 하는 상수로 취급한 거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냐면 물체를 여러분들이 잡아당겨서 아래로 좀 더 잡아당긴 다음에 손을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단진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단진동을 시작하게 됐을 때에 얘네들의 어떤 그 운동을 보게 되면 그 운동이 여러분들 얘네들이 받는 알짜 힘의 형태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복원력의 형태 그리고 이제 탄성력의 형태와 똑같은 형태를 얻기 때문에 단진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운동 방정식을 얘네들의 물체의 자유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래쪽으로 mg만큼의 힘이 작용하는데 위쪽으로 k의 a 플러스 y만큼의 힘이 작용하게 될 건데 ka일 때가 mg랑 같았으니까 ka 플러스 y일 땐 당연히 mg보다 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이 당연히 위쪽 방향이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고 그 위쪽 방향으로의 알짜 힘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얘네들이 마이너스의 k의 a 플러스 y다라고 하는 것에다가 mg라고 하는 방향 쪽으로 아래쪽 방향을 선생님이 플러스로 잡고 문제를 푼 겁니다. 왜냐하면 늘어난 길이가 y가 아래쪽일 때가 플러스일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건데 그건 선생님이 편의상 잡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어느 방향을 위쪽으로 플러스로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헷갈릴 거예요. 자, 그래서 KA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 곱이 MG랑 같다라는 건 방금 전에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MG라고 하는 값은 소거가 되는 값임을 알 수 있을 거고 최종적으로 남는 값이
마이너스의 ky라고 하는 함수가 됨을 알 수 있는데, 이 시그마 f가 ky라고 하는 함수를 갖는다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동시에 뭐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냐면, 앞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던 fs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kx의 꼴일 때 얘네들의 결과가 뭐였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얘가 바로 단진동의 결과를 나타내게 하는 운동방정식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바뀐 게 뭐밖에 없냐면 x를 y로 밖에 바꾼 게 없으니, 결국은 얘도 뭐라고 하는 게 타당하냐면 당연히 단진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똑같은 형태의 꼴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합력이. 단 조건이 있다면, 어떤 조건이 다르냐면 진동의 중심이 어디인 걸 알 수 있냐면 x가 0인 점, 결국은 뭐냐면은 자연 길이일 때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는 여러분들 중심이 언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y가 0인 점이 그냥 점이 아니고, 그냥 늘어난 길이가 0인 점이 아니고 흰 평형점인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늘어난 길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을 y는 0이라고 하는 말보다 더 적절한 말은 흰 평형점일 때가 진동 중심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흰 평형점을 중심으로 하는 단진동이 결국은 수직 단진동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결국 그 다음의 결과들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꼴의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일단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 주기입니다. 2파이 루트 k분의 m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달라져야 될 이유 자체가 없고요. 그리고 오메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t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바뀌지 않는 것이 당연한데, 그 오메가는 용수철 상수와 질량이 바뀌지 않았는데 바뀔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뀌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해 보면 최대 속력 값일 건데, 그 최대 속력 값이라는 게 어떻게 결정되는 값이었냐면, 우리가 진폭이 주어지고 오메가가 주어지면 결정되는 물리량이라고 배웠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오메가라고 하는 값이 바뀌지 않았지만 결국 K라고 하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진폭 값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여기서는 여러분들 A가 K분의 mg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되는 값이니까, 특히나 여러분들 얘의 결과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G라고 하는 것에 루트의 K분의 M에 해당하는 값임을 얘기할 수 있고, 사실은 이 V 맥시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에서만 구할 수 있는 거냐면, 선생님이 이제 A만큼 잡아당긴 길이가 K분의 mg일 때다라는 가정하에서 가능한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의 대부분의 상황이 이렇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물체를 잡아당겨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밀어가지고, 어디까지 밀어가지고 물체 운동을 다시 시작시키냐면 여기까지 밀어 올려가지고 물체 운동을 다시 손을 놓아서 운동을 시작시킨다라고 생각해 보면, 왜 그런 어색한 상황이 가능하냐면 사실은 물체를 매달아서 손으로 아래로 내리는 게 더 어색한 일입니다. 당연히 어떻게 실험을 하는 게 대부분이냐면 물체를 매달아가지고 손을 놓는 게 사실 더 일반적인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이라는 게 결국은 흰 평형점으로부터 A만큼을 끌어올린 상태에서 시작했을 때의 운동이다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하겠죠. 맞습니까? 물론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는 이 A가 진폭이 아닐 수도 있고 더 아래로 쭉 잡아당겨서 A'을 진폭으로 만들어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작했을 때는 A 대신에 A'로 집어넣으면 끝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평면에서의 단진동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도 어떤 공식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특수 케이스에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수직 단진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수평면에서의 단진동의 함수 형태와 똑같기 때문에, 운동 방정식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이해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래쪽의 문제도 똑같이 해결할 수가 있을 건데, 자, 우리가 질량 M인 물체를 탄성계수 K인 용수철에다 매달아 가지고 이번에는 빗면 위에다 올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용수철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시킨 물체를 주기와 진폭이 어떻게 되나를 구해보라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용수철이 달라지지 않았고 질량이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수철과 질량이 달라지지 않으면 딱 봐도 여러분들 이 문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걸 알아야 되냐면 주기가 전혀 달라질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K하고 M인데 이 K하고 M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기가 달라지겠습니까? 자, 그런데 뭐는 달라질 수 있냐면 당연히 여러분들 얘네들의 진폭은 달라질 수 있는 게 이 진폭이라고 하는 것이 뭐로 달라지는 거냐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다른 물체의 운동 상황이 그러니까 역학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만 생각해 보면 되는 걸 건데 그 진폭 프라임이 A에서 A 프라임으로 바뀐 것이 아까는 K분의 MG였지만 여기선 여러분들이 K분의 MG 프라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구할 수 있을 거고 그 G 프라임이 여러분들이 G 사인 세타라는 것만 이용하면 결국 최종적인 답이 K분의 MG 사인 세타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왜 선생님 여기다가 G 프라임은 뭐고 G 사인 세타는 뭡니까? 라고 해보면 이 문제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X만큼 내려온 특정 지점을 생각했을 때 요 X만큼 내려온 지점에서 얘가 받는 힘을 생각해보면 세 개거든요. MG, 수직 항력,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이쪽 방향으로의 탄성력이 있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뭐하고 뭐는 합쳐버릴 거냐면 요 힘과 요 힘은 합쳐버릴 건데 어떻게 합칠 수가 있냐면 일단 MG라고 하는 힘을 어느 방향으로 분리를 할 거냐면 MG의 코사인 세타 성분과 이쪽 방향의 성분과 MG의 사인 세타의 성분 두 개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잖아요. 직교 분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MG의 사인 세타, MG의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이 수직 항력과 합쳐져서 0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얘네 둘이 합쳐져서 0이 되지 않으면 이제 빗면 방향으로 뚫고 가거나 떠야 될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당연히 평형을 이루는 힘일 거고 살아남는 건 mg 사인 세타만 남는 걸 알 수 있는데 선생님이 어떤 특정 점을 정의한 게 아니고 어떤 임의의 점에서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임의의 점에서 달라지는 건 뭐냐면 얘네들 자체는 달라지지 않고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달라지는 게 K의 X라는 것만 달라지는데 이 K의 X라고 하는 것과 mg 사인 세타를 생각해 보면 어느 위치에서나 X만 달라지고 G 사인 세타는 그대로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문제로 생각하면 되냐면 연직면상에서 매단 용수철이 지구에 있는 게 아니고 지구 아닌 다른 행성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구 아닌 다른 행성에서 얘가 받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mg가 아니고 mg 프라임으로 바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mg 프라임의 반대 방향으로 얘네들의 탄성력이 작용하게 될 건데 그 탄성력의 크기가 kx다라고 가정했을 때의 문제랑 뭐가 다릅니까? 결국 이 G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이 G 사인 세타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결국은 G 프라임으로 문제를 다 풀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얘네들의 힘 평형점까지의 길이가 당연히 K분의 mg 프라임으로 주어질 거고 그게 G 사인 세타니까 당연히 답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은 이건 여러분들이 그 수직 단진동의 결과를 이해했을 때 풀 수 있는 문제 상황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얘가 이제 어떤 진폭을 갖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단진동을 모른다면 에너지 보존 문제로 풀 방법밖에 없는데 그 에너지 보존 문제로 풀려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 위치 에너지 둘 다를 써야 돼서 까다로울 겁니다. 그래서 수직 단진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최대 속력이 얼마인지도 얘기할 수 있을 건데 이 최대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떻게 결정되냐면 얘도 단진동의 일부니까 단진동의 진폭만 알고 있고 그 단진동의 진폭에 여러분들이 오메가라는 것만 기억하면은 알 수가 있는데 오메가는 달라지지 않는 값이에요. 절대로 n분의 k로 달라지지 않는 값. 그리고 이 A'이라는 게 k분의 mg 사인 세타로 결정되는 값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답이 어떻게 되냐면 g 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에다가 루트 k분의 m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속력 맥시멈이다 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수직 단진동의 결과를 잘 알고 있으면 아주 쉽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상황들이 제법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이제 수직 단진동을 에너지적으로 고찰했을 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정리된 결과로 기억해 두면 좋은 것들을 알려줄 거니까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